(2008년) 건 이건 왜 소개했냐면 작년도 여러분 별리타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 그지? 이 사례 갖고 작년 문제 봐봐. 그 부분 써 그대로 나왔어. 그냥 첫 번째 문제가 그 중에 하나가 그대로 사하냐. 1번 써 채권자 채무자 아마 제일교포들 같아. 한국 그러니까 제일교포 내지는 한국어 관련 있는 사람끼리 했던 사안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소송을 내고 한국의 친척한테 양수시켰어. 채권자가. 근데 일본에서 간할 합의를 해놓은 거야. 간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 문방구에서의 차용증 만드는 그 어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동문자로 인쇄된 거. 거기에 이렇게 금액만 적어서 차용증을 만들었어. 근데 그 차용증에는 간할 합의 조항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야. 작년도 별리타 시험 그대로 사하냐? 아마 맞지? 작년도 별리타 시험이지. 그렇게 낸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양수받은 친척이 아마 한국 소송에 한국 법원에 냈는데 그럼 쟁점이 뭐야? 간할 합의가 있고 이게 또 국제재판 간할 합의 비슷하게 합의가 이게 국제 사회적 관계로까지 상황이 번진 거야. 일본 내에서 아무리 한국계 사람이지만 뭐 자기네가 돈 빌린 거 자기 합의대로 냈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국 법원에 넘어온 거야. 그러면 이거 보는 시각은 여러분 되게 결론은 심플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한국 법원에 냈을 때 한국 사람 누가 혹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아 귀찮아 이거 왜 왔지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재판에 관한 한은 그래도 뭔가 비비러 왔는데 우리나라 법원에 비비러 왔는데 내쫓겠어 해주겠어. 내쫓겠어 해주겠어. 그거야 딱 국제재판 관할 사건. 여러분이 민사소송법 시험보다는 국제민사소송법이라고 해서 국제거래법적인 시험에 실제 범위는 이쪽에서도 하는 거지만 그쪽에서 나올 확률이 있고 이쪽은 어떻게 본다면 그냥 출제에 있어서 좀 먼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은 우리나라 법원에 내왔을 때 매정하게 내쫓지 않아. 가급적 받아주려고 그래. 하여튼 국제재판 관할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되느냐가 국제사법에 있는 조문적인 표현인데 포인트는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데서만 시작하면 돼. 웬만하면. 물론 여기도 다 뭐겠어. 싸움이 났다는 건 뭐야?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 싸움이야. 그렇지만 시각은 받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본서 합의했어. 합의한 대로 하려면 일본에서 해야 돼. 그제? 그 다음에 이 양수받았어. 우리가 포괄승계에 있는 합의의 주관적 범위에서 효력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특정 승계에 있는 경우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 경우에 지명채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특정한 어떤 금액적인 채권의 양수인임은 그대로 특정 포괄승계는 아니고 특정 승계이더라도 양수받았더라도 그 간할 합의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한국서 낸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일본에서 동경에서 하기로 해놨는데 그지? 그러니까 누가 싫겠어 이 경우는. 물론 상대방도 한국계인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 내왔는데 이 채권자 측에서 내왔는데 그쪽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일본서 하기로 했지 않았냐? 왜 한국 가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한국에는 간할 건 없느냐? 한국에 있다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논리로 하냐? 그쪽은 어떤 논리로 이거 한국 가기 싫다라고. 일단 간할 합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효력이 계속 양수 당사자에서 이제 제3자로 넘어갔지만 그 제3자가 채권 양수인이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서 하자. 일본서 하자라고 하는 거야. 응? 근데 또 이쪽 반대쪽은 뭐야? 그렇게 되면 일본 가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뭐로 또 하나가 쟁점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건 뭐 소송법에서 한 번도 여러분은 안 쓰는 용어인데 민법에서 조금 봤어. 그 문방구에서 차용증의 관할 합의 조항 같은 게 그냥 형식적 지제되어 있어가지고 돈 빌리다 사인하다 보니까 사인한 거지 그게 실제 의미를 갖고 사인한 게 아니다. 예문이다, 예문. 그런 용어 실체법에서 쓰는 용어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렇게 인쇄된 거에 사인하다 보니까 합의도 된 것처럼 된 거다. 소송법에서도 뭐가 나와, 여러분이? 약관 같은데 부동문자라든지 엉격길에 슬쩍 들어간 거가 효력이 과연 있겠느냐. 뭐 그런 거하고도 또 연결되려면 연결될 수 있겠지. 그러면 관할 합의의 효력에 있어서 이게 전속적으로 부가적으로 보느냐 등등에서도 살짝 나오고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경우는 그 문방구에서 차용증 인쇄된 것에 돈 빌려주고 한 것이다 보니까
간할 합의 조항도 있었고 그 간할 합의 조항이 일본 동경에서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 와서 하게 됐어. 뭐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가 첫 번째 게 뭐야? 그런 거 물어본 거잖아. 똑같은 거야 아마. 거의 똑같은 상황이야. 그지? 그래서 그냥 이 판례적인 결론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실제 판례는 그 예문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지문에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돼.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라고 해. 그렇게 했어도 대한민국 왜?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승계인이지만 그럼 못 빠져나가서 일본서 해야 되느냐로 문제로 되는데 아까 말한 포인트는 뭐야? 한국서 왔는데 매정하게 내쫓아 받아줘야 돼. 그럼 받아주려니까 어떤 식으로 한국서 하려고 그랬어. 지금 그거까지만 보면 이거 일본 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 관할 합의 전속적이다. 일본 동경이다. 너 승계인으로서 양수받아서 특정 승계인인데 이거 주관적 범위에 해당한다. 그럼 일본 가서만 해야지 왜 한국에 왔느냐 라고 거기서 끊을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논리를 핀 거야? 대법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거야? 국제 사회적인 사건에서는 관할 합의, 전속적 합의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거기를 단절시키는 거야. 국제적인 사회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 단절을 시키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 원심은 항소심은 피고 주장과 같은 전속적 합의 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원심이야. 근데 앞에 다시 봐봐. 앞에 게 요게 대법원 지금 판단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전속 합의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서 했어도 한국서 할 수 있다라고. 한국서 할 수 있다. 되겠어요? 지금 아까 요 밑에 상고심 요거는 지금 예문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주장했냐면 한국한테 가서 한국 친척한테 줘서 하게 한 게 소송 신탁으로서 무효가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쟁점이 됐어. 그 얘기를 한 건데 다시 뒤바뀌어서 앞으로 와봐. 그런 쟁점 말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요거야. 일본에서 한 전속적 합의에 대해서 지금 한국서 내왔기 때문에 뭐라고 빠져나가면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지금 한국에서 내는 것에는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본 건 아니다. 일본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한국 내왔을 때는 단절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서 해도 된다 이거야. 한국서 해도. 다시 기본적인 설정은 어떻게 한다? 대부분 국제재판 관할 이 경우는 국제재판 관할 자체는 아니지만 일본서 한 합의가 이제 섭외적인 관계에서 있지만 일반 국제재판 관할도 대부분 보면 실질적 관련 부분서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한국 관련된 사람이 뭔가 때문에 한국에 냈을 거 아니야. 관련된 사람이 대부분 받아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해려고 하지 그걸 아니다라고 보내지는 않는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맞아. 그 어떤 해석을 해나갈 때 실질적 관련 등에 있어서 그제? 그렇단 말이야. 하나 그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 어딘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딘가 중국 비행기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 어디 김행가에서 한번. 김행가 한번 떨어졌는데 스튜어디스 중국 차이나 뭐 어쩌고 중국 계통 비행기인데 물론 한국 승객도 있어서 한국 승객이 뭐 한국서 냈다면 되겠지만 희한하게 중국 스튜어디스가 한국 법원에 낸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 뭐 때문에 한국에 냈어. 중국보다 한국이 유리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탔다가 죽었던 스튜어디스의 유족이 그런 사건은 특이하게 외국서 한국 법원에 낸 경우인데 대부분 이제 뭔가 한국 때문에 관련해서 한국에 냈을 때는 한국 법원에 판례 등장하는 거 보면 받아주는 쪽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대부분 맞아. 그건 뭐 우리나라 법원서 하겠다는데 굳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21년 요것도 또 시험에 금방 나왔던 것 같은데 변리사 시험에 나왔을까 한번 보세요. 몇 년, 요 최근 문제 나왔어요. 언제 거로 나왔어요? 여기 그대로 배치해놨는데 2013년에 나왔네. 보조자료 3면에 있듯이 2013년 재작년에 요 판례 그대로 나왔네.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를 했는데 요때 당시는 또 시험 문제가 얼마로 설정했어? 그러니까 반소 제기 금액이 얼마로 설정했어? 시험 문제? 원래는 단독재판부로 해서 1심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그럼 단독재판부의 항소심은 어디로 신고가날이 되지? 고등법원으로가 아니면 지방법원 항소부로가 신고가날에 있어. 1심에서 사물가날이 단독재판부가 있고 한편 합의부가 있지. 거기까지 이제 이에 소가 1억 원 기준으로 한다. 종전 기준으로. 종전은. 그다음에 1심 단독 사건은 사실은 2심을 우리가 뭐 고등학교적인 마인드로 보면 고등법원이 2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요 경우는 지방법원 단계지 고등법원이 아니라 합의부 항소부로 간다. 그 다음에 1심에서 합의체는 이제 제대로 고등법원에 간다.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에 간다. 이 신급가날인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1심에서 단독재판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이 지방법원 항소부로 올라와 있는데 반소 제기로 해서 얼마를 치고 들어갔어? 1억 5천만 원을 치고 들어갔네. 그지? 그지? 그치? 그럼 저번 때 나랑 수업 같이 하거나 또는 다른 루트로 들은 사람은 이 문제 지금 입장에서는 뭘로 바꿔야 돼? 질문의 의도 모르겠어? 뭘로 바꿔야겠어, 지금? 뭐 대충 한 2억 넘게 바꿔야 돼. 그 이유는 1억 기준이 아니라 2월 달부터 2억 기준으로 단독이랑 합의를 했으니까 만약 이 문제를 지금 설정을 하면 2억 넘게로 설정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질문하는 게 뭐야? 반소 자체 때문에 이게 사물가날이 합의부가날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소급해서 1심이 합의부로 단계인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된 거야. 되겠지?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돼서 싸움이 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억 5천으로 준 건 2014년에 맞는데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한 2억 이상으로 잡아야 이 문제가 설정이 되지. 지금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의미가 없어. 그 금액은. 그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이 경우에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1심에서 신급가날 아까 전속가날이니까 지금 단계에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 1심에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단계에서 반소가 나왔다고 그래서 반소 때문에 이렇게 가라라는 게 조문은 있어. 여기 반소 부분에 가서 보면 269조 뭐 어디쯤 가보면 반소 때문에 이게 단독재판부가 합의부로 가야 될 상황이면 이송하라고 되어 있어. 그 조문의 설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송 부분서 나와. 가날이 어떤 지금 단독재판부의 사건인데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송해서 나와. 조문이 하나 260 몇 조? 9조? 맞아? 그러니까 그 조문이 있는데 언뜻 이거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송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이 사건은 그 사안 자체는 아니고 그지? 1심에서는 1심대로 단독재판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원 항소부로 올라왔는데 항소심에 올라왔는데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되면서 합의부적인 이런 금액으로 이게 확장이 되니까 이게 고등법원으로 그것에 따라서 이송돼야 되지 않느냐가 쟁점이 됐는데 아니다라고 한 거고 2013년 시험 문제 내버린 거네. 그지? 이것도 아마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미간행이네. 여기 아까 내가 미간행 얘기한 게 그런 거. 자꾸 미간행 이걸 내네. 응? 여기까지 질문. 판례. 그러니까 지금 판례를 갖고 등장한 게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판례를 하면서 문제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됐어요? 질문?